장관님 오늘 아침에 송영길 전 대표가 태블릿 PC 언급하면서 검찰이 좀 증거를 조작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기 범죄 수사를 받아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한다면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누가요? 민주당 쪽에서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잘 못 봐. 누가 말씀하셨다는? 비회기 중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는데 어떤 의원 민주당 의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민주당 의원이 말한 거 아닌가요?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는 민주당과는 무관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설의 지역 토착 비리 수사입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갑자기 나서서 언제까지 영장 청구해라 라고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희한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4번 연속 방탄해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방탄 안 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지금은 앞으로 방탄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지 범죄 수사 받는 사람의 기분 맞춰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장관님, 생활공간자법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한테 질의하셨던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우선 민주당이 동성혼인의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이라면 그걸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하고 질의 있었던 것처럼 그 법안을 두고 그거는 마치 뭐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 그냥 핵심을 피해같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성혼 법제화라는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래야 한다라고 가르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것과 그거를 법제화해서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그거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거주 중국인 특권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어제 김기현 대표께서 연설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은 원래 내국인한테도 상호권 안 주기 때문에 그 상호주의만을 따질 수는 없다 그런 반론도 나오고 하는데 이 문제 다시 부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제가 그동안에 이 문제에서 여러 차례 말하는 것을 다시 스크립트에 보시면 전 중국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헌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과 원칙과 태도에 관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 기준이 상호주의의 원칙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그 영주권에 따른 특별권을 가장 많이 받는 포션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모든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하는 거에 오순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이 받는 대우만큼을 대우해줘야 우리 국민들도 그 국가에서 해외에서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선거 제도라든가 이런 건 다른 나라 제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거주 요건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주권 일단 따놓으면은 그냥 평생 외국에 살아서 가끔 오면서 투표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 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그 엘리엇 소송은 뭐 내용은 아실 거고요. 그게 2018년부터 지난 정부에서 쟁송 절차 다 끝난 상황이었고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저희가 책임 있는 답변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아까 여쭤봤던 생활자보호법 관련해서 지난 정부 법무부에서도 입법 개정 포함해서 TF도 가동을 했었고 했는데 기조가 좀 바뀌었다고 보면 될까요? 정부를 선택하셨죠, 국민들께서. 그러면 책임 있는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하에서도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그건 잘못 알으셨을 것인데,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이슈가 뭐 논란을 막아야 된다든가 뭐 이걸 어느 한쪽으로 더 치하겠다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 주장을 하려면 정확하게 정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어떤 생각을 가시는지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뭐 의원들끼리 합의를 하게 되면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이냐? 저는 이 문제, 적어도 이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부여한다는 차원의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판단하기가 쉬운 문제입니다만, 이걸 가족제도에 집어넣게 되면 민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부분이 경우가 바뀌어지게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되고, 과연 국민들께서 그렇게 제도로 혼인까지 포함시키는 것까지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용인할 것인가, 저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 제도가 제도화되는 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어제 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이슈라고 외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저는 그 단계가 왔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걸 추진하신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고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어제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스토킹 처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될 예정인데, 장관님께서도 관련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 뭐 부족한 점은 뭐 과제는 어떤 거라고 사실 스토킹 범죄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스토킹 범죄가 옛날부터 있었던 범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2년 전에는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당동 사건을 겪으면서 큰 피해가 실제로 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반성적고요. 그리고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죠. 저는 이 법은 지금까지 스토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희생하셨던 분들, 이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실 세계에서 저희가 스토킹 범죄를 최소화하고 거기를 억제할 수 있는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없으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